아침에 바나나 하나 먹고 출근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서 오히려 피곤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 따뜻한 누룽지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속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위산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믹스 커피는 아침을 깨우는데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공복에 마시면 코르티솔 분비를 방해하고 카페인으로 몸이 과도한 긴장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게다가 믹스커피엔 설탕과 프림이 많아서 혈당도 확 올라갑니다. 요거트도 건강에 좋다고 아침에 많이 드시는데요. 하지만 빈속에 먹으면 위산이 강해져서 장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견과류나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그럼 공복엔 뭘 먹어야 할까요?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간단히 먹고 나가는데 그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 달콤한 디저트나 기름진 음식이 당장은 맛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장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아침을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가지 대표적인 음식을 꼼꼼히 살펴보며 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대안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넘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입니다. 커피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찾는 음료입니다. 깊은 향과 쓴맛이 졸음을 깨우는데 제격이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누구나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특징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커피는 원두의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에티오피아 원두는 꽃향기와 산미가 강하고 콜롬비아 원두는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이 나죠. 뜨겁게 마실 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갈색 빛깔이 따뜻함을 주고 아이스로 즐길 때는 얼음이 녹아들며 시원한 질감이 더해집니다. 블랙으로 마시면 깔끔하고 라떼로 마시면 우유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지죠. 건강상 장점도 풍부합니다. 카페인은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적당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갖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이죠.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문제가 큽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면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산미가 강한 커피는 특히 더 위험하죠. 또 카페인은 장 운동을 과도하게 자극해 설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블랙커피를 마시고 출근했는데 한두 시간 뒤 속이 울렁거렸던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공복에 커피를 마셨다가 하루 종일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신 뒤 갑자기 화장실을 찾게 됐다고 하더군요. 과학적으로 보면 위산 과다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산 농도가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커피 전에 간단히 빵이나 바나나를 먹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를 깨운 뒤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고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대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패스트푸드입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음식은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습니다. 패스트푸드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햄버거는 부드러운 빵 사이에 고소한 패티, 녹은 치즈, 아삭한 양상추와 토마토가 들어가죠. 감자튀김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소금이 살짝 뿌려져 짭짤한 맛이 납니다. 치킨 너겟도 기름에 튀겨 바삭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살이 조화를 이루죠. 색깔은 대체로 황금빛이고 뜨거울 때 먹으면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 에너지를 빠르게 채워주고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빠르게 포장해 먹을 수 있죠. 맛도 강렬해서 먹는 즐거움을 주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기에도 부담 없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기름기가 위를 자극합니다.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고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하면 설사까지 올 수 있죠. 특히 소스에 든 나트륨이 많아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햄버거를 먹고 나갔는데 배가 무겁고 소화가 안 된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공복에 감자튀김을 먹고 몇 시간 동안 속이 느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하더군요. 과학적 근거를 보면 고지방 음식은 위 배출 시간을 평균 2시간 이상 늦추고 소화 효소 분비를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름진 음식은 공복 시 장내 염증을 유발할 확률이 20% 높다고 하죠. 대안으로는 기름기가 적은 샌드위치나 삶은 계란 혹은 오트밀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공복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주스의 특징을 더 보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밝은 노란색에 약간의 과육이 떠 있고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산미가 입안을 채웁니다. 사과 주스는 맑고 투명한 빛깔에 은은한 단맛이 나고 포도 주스는 진한 보라색으로 깊은 풍미가 있죠. 차갑게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따뜻하게 데우면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장점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과 식이섬유도 소량 포함돼 있어 신진대사를 돕죠. 또 색깔이 예뻐서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면 당분이 너무 빨리 흡수돼 혈당이 급등합니다. 산성이 강해 위를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시중 주스는 설탕이 추가돼 더 위험합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가 속이 따끔거렸던 적 있지 않나요? 저도 공복에 주스를 마시고 배고프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스를 마신 뒤 졸림이 왔다고 하더군요. 과학적으로 보면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처리되지만 공복 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30분 내 40% 급등한다고 하죠. 대안으로는 물에 희석하거나 식사 후 마시는 걸 추천하고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떡볶이, 라면 같은 음식은 아침에 먹는 분들도 있죠. 매운 음식의 특징을 더 보겠습니다. 떡볶이는 빨간 양념에 쌀떡이 쫄깃하게 버무려져 있고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라면은 뜨거운 국물에 고춧가루가 녹아 얼얼한 맛이 나죠. 김치도 아삭한 식감과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뜨거울 때 먹으면 땀이 나며 입맛을 돋웁니다. 장점은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올려줍니다.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땀을 흘리며 먹으면 개운함을 느끼죠.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이 자극돼 속쓰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운 양념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심하면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죠. 장이 예민한 분은 설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매운 라면을 먹고 배탈 난 적 있지 않나요? 저도 공복에 떡볶이를 먹었다가 속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김치를 먹고 위가 뜨거워졌다고 하더군요. 과학적 근거로는 캡사이신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25% 이상 늘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순한 국물 요리나 죽을 드셔보세요. 따뜻한 미역국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크입니다. 달콤한 아침을 꿈꾸는 분들이 많죠. 케이크의 특징을 더 보겠습니다. 초코 케이크는 진한 갈색의 부드러운 크림이 얹어져 있고 딸기 케이크는 새빨간 과일과 하얀 생크림이 조화를 이룹니다. 폭신한 빵과 달콤한 맛이 입에서 녹죠. 장식으로 초콜릿 조각이나 견과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장점은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함을 줄여주고 특별한 날에 먹으면 행복감도 커지죠.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지방과 당분이 위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심하면 졸림이나 속쓰림이 올 수 있죠. 크림의 기름기가 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케이크를 먹고 졸림이 온 적 있지 않나요? 저도 공복에 먹고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케이크를 먹고 배가 무거웠다고 하더군요. 과학적으로 보면 고당분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유발하고 혈당이 1시간 내 5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통곡물 빵이나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과일 한 조각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공복에 피해야 할 최악의 아침 식사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커피, 패스트푸드, 과일 주스, 매운 음식, 케이크까지 모두 공복에 먹으면 위와 장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니 조금만 신경 써서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 한 잔과 삶은 계란, 통곡물 빵 같은 음식으로 바꾸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드니까요. 8800세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